좌표 찍기에 이어서 아니 검사들을 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늘리냐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검사들의 이름과 얼굴을 민주당이 공개해서 꽤 논란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의 공방도 또 이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이 비판에도 일단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찬대 의원이요. 광주로 내려가서 검사들의 면면을 발표까지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PPT 한번 같이 보시죠.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전력이 야당 탄압에 총동원된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정치적 나쁜 의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다 주질 않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15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검사를 또다시 220명이나 증원을 한다.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뭐 아까 명단을 잘 못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150명 명단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다가 그렇게 좌표 찍듯이 공개하고 계시겠죠. 검찰 자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 박찬대 의원 얘기와 이 어제 법사위 공방 얘기를 나눠서 볼 텐데 먼저 이도원 의원. 네. 김의겸 의원이 어제 또 오랜만에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 수사에 검사 150명을 투입했다. 이거 효율적으로 쓰고 있냐고 했더니 뭐 150명 명단 다 알고 계시지 않냐. 그러니 밖에서 좌표 공개했다. 이렇게도 한 장관 맞받아쳤습니다. 일단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우선 뭐 정원 갖고 그 논의하다가 이제 저런 문제가 논란이 된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검사 정원이 한 2,200명 정도. 뭐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판사 3,300명 정도, 그다음에 뭐 경찰 1,014만 명 비교하면은 뭐 숫자가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검사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어가지고 경찰이 1차 수사를 끝내는데 송치를 하다 보면은 애초에 이제 검사와 같이 수사를 했으면 좀 덜 할 텐데 지금은 이제 검사가 이 부분 좀 뭐 미진하니까 다시 수사해야 된다 하는 게 한 사건마다 7, 8번씩 아마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수요가 늘어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재판이 공판 중심주의로 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재판에 수사했던 검사, 그다음에 이제 공소만 유지하는 검사들, 공판 검사들이 같이 들어가게 하는데 재판 중심으로 이제 재판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공소 유지 위해서도 검사가 조금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회에서 민생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박찬대 의원이 아까 저렇게 이제 PPT까지 해서 검찰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 좌표 찍기의 가장 큰 논점은 이제 뭐냐 하면은 민주당이 그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이렇게 정쟁도 하고 그걸 놓고 이제 국민의 판단을 받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은 왜 우리가 정년을 보장하고 지위를 보장하냐면은 이런 정치에 휘둘르지 말고 본인의 소신과 양심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차원에서 임명직 공무원을 두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저렇게 박찬대 그 최고위원이 한 행동은 임명직 공무원의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기는커녕 정치적 외풍으로 흔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민주당의 이른바 좌표 찍기가 문제가 큰 겁니다. 뭐 좌표 찍기 얘기 혹은 뭐 박찬대 의원 어제 PPT 얘기는 제가 이승훈 변호사한테 잠시 뒤에 여쭤볼 텐데 그 전에 서정호 변호사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면 왜냐하면 검찰 내부, 그러니까 검사 증언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 뭐 어떤 설명 때문입니까? 그리고 이제 저 숫자가요. 이재명 수사의 검 150명 투입 이게 자막이 저는 안 맞다 봐요. 바로 이제 며칠 그저께 이재명 수사의 검사 60명,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수사의 90명. 이래서 150명 했거든요.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 수사에는 검사가 60명 정도 투입돼 있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좀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김의겸 의원이 저렇게 주장했다면 저 주장 자체가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실제 이제 한 60명이 되고요. 본인이 어제 60명이 했으니까 오늘 이게 갑자기 150명이 하니까 그거는 이제 문재인 수사가 90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수사가 60명 합쳐서 이게 150명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정원 문제는요, 정말 이게 그 심각합니다. 저희가 재판하다 보면 엄청나게 수사나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요. 예. 이 말은 이제 공판 중심주의 때문에 옛날에 이게 서류로 할 걸 전부 이게 법정에서 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그 상황 변화를 좀 고려해서 판단을 해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승훈 변호사님께 진짜 그럼 아까 말씀드린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이도원 의원님이 이게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 검사들은 좀 달라서 이 사람들의 개인 신상을 이렇게 공개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만약에 인신공격성 비판을 받는다면 근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검사들 16명 얼굴 공개하고 이름 공개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박찬대 의원이 어제 광주 그 현장 방문을 해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뭐 지금 검사들 이렇고 저렇고 어떤 수사하고 하는 거가 좀 비판 목소리는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은 지금 뭐 신문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수사검사의 이름과 소속 담당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실시간 공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사진을 함께 붙여서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60명,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대한 수사가 90명, 15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당에 대해서만 너무나도 편중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가 권력을 한쪽 측면에 대해서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그리고 법치주의 정신에 맞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을 한번 제기하고요. 예. 두 번째는 과거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시절 때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직무정지 가처분. 그랬더니 남부지법의 황모 부장판사가 이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니까 이 황모 부장판사의 이름과 프로필이 대서특필돼서 언론과 그리고 웹 자보 등을 통해서 많이 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신문 전날 정치의 영역이니까 선 넘지 말라고 법원을 향해서 아주 그냥 강하게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강한 발언 이후에 법원의 판결은 뒤바뀌었죠. 황모 부장판사가 무슨 법 연구에다 무슨 지역 사람이니까 편파적으로 재판하는 거다라고 좌표 찍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권이 서로 자신들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상대방만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협치는 없는데 예. 그러면 국민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가 좀 국민들도 좀 생각하면서 상대방만 비난하는 행동들은 좀 자제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논평의 취지도 뭐 알겠고 근데 다만 이승훈 변호사 개인적으로도 저 신상을 공개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 소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그리고 사진까지 공개해서 같이 결합시키는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또 만에 하나 발생할 불상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조수진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민주당 특히 지도부가 뭐 이재명 대표 방탄 아니냐 혹은 너무 뭐 결사대 옹호대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받고도 있지만 네.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본인들 관련 뭐 공천 얘기까지 벌써 나오는 게 있으면 뭐 PPT까지 하고 뭐 이게 윤석열 라인이고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이런 검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의 내부의 얘기도 있던데 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저는 정말 씁쓸한 게요. 자, 우선 광주와 전남을 갔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가서 이재명 당대표 방탄을 꾀하면서 야당 탄압에 검사들이 총동원했다고 주장을 해요. 광주와 전남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런 행동을 합니까? 광주와 전남이 어떤 곳입니까? 광주는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민주주의의 성지고 특히 광주의 정신은 불의에 항거한 것을 광주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민주주의에 어떤 뭘 했습니까? 독립운동했습니까? 지금 정말 수많은 어떻게 셀 수 없는 그 많은 의혹을 가지고도
지금 방탄하고 있고 혐의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예. 그런데 광주 찾아가 가지고 이게 야당 탄압이다? 이 수많은 의혹은요.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 대선 후보 측에서 제기했고 문재인 정권 때 시작이 됐어요, 수사가. 아니, 이낙연 대선 후보가 같은 당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수사했던 게 야당 탄압이었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경청투어입니까? 민심을 경청한다고 해야 이게 경청투어 아니에요? 지금 광주와 전남은요, 가뭄과 폭설로 신음하고 있어요. 경청투어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가뭄이나 재해에 대해서 민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지역에 예. 갔으면은 재해에 대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재해, 가뭄에 대해서 저수지 준설 같은 거를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여당과 함께 알겠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논의할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조 의원님 말씀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로부터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걸 뭐 마치 뭐 정치 탄압이다, 정적 제거다라는 바는 가당치 않다. 뭐 이 주장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장소를 잘못 골랐습니다. 예. 광주 방문까지 좀 지적하셨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 서정욱 변호사님. 한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얘기 짧게.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검찰이 이 유튜브 매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자택 무단으로 침입 시도했던 이 유튜브 매체 대표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제 조만간 구속 여부가 판가름이 날 텐데요. 오늘 이 유튜브 매체 측은 뭐 재갈 물리기 아니냐. 이게 자택 방문이 압수수색과 구속까지 할 사안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법원이 잘 판단하겠지만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먼저 이제 그 언론 재갈 물리기다. 이거는 저는 이제 동의를 못 해요. 예를 들어 이제 언론은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등록만 다 언론입니까? 언론이 언론 다 와야 언론이지. 저는 일개 유튜브 그것도 그 불가하다. 언론을 참칭하는 거 아니냐. 첫째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00번 양보해서 언론이라 하더라도 언론 자유 속에 불법 행위의 자유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언론 자유가 중요해도 불법으로 미행을 하거나 불법으로 도청을 하거나 불법으로 주거 침입을 하거나 불법으로 가짜뉴스 명예훼손을 하거나 이런 자유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상당히 그 재질이 안 좋고요. 특히 재질이 안 좋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그 영리 목적으로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저 범죄 와중에도 유튜브 중계하면서 슈퍼챗이나 돈을 벌겠다는 영리 목적. 이게 첫째 잘못이고 두 번째 보복 범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3년 가중되는 본인들이 한동훈 장관 압수수색에 감정을 가지고 이게 보복적으로 했다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잘못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보세요. 청담동의 진실은 우리에게 가짜라는 게 거의 드러났는데 오히려 자기들에게 반대로 끝까지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적반하장으로 계속 왜곡하고 있잖아요. 이 점에서 저는 여러 정상을 보면 공동주거침입은 12년까지 때리는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예. 12년 이하에. 따라서는 상당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래 봅니다. 때린다는 표현보다는 구형 선고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예. 유튜브 매체 얘기, 유튜브 매체 얘기, 한동훈 장관 무단침 시도한 이 유튜브 매체의 구속영장 청구 얘기까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